자, 2018년도 경찰 승진 헌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경찰 승진 시험은 우리 경찰 영역에서는 헌법 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7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7급이 가장 경찰 승진하고 난이도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급 대비할 정도가 되면 경찰 승진 대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통치구조만 빼면 당연히 경관 대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관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넘어서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승진 문제만 좀 잘 풀어도 충분할 것 같다. 순경은 말할 필요가 없지. 순경은 이 정도 풀면은 그냥 100점이지 100점.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높다는 거, 7급이랑 비슷하다는 거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언제 풀까요? 공부하고 막 이래도 이 정도 됐을 때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강도 듣고 문제풀이도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듣고 거의 다 들은 다음에 자 막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때 있죠. 그때 들으면 좀 많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실력 되면 그냥 빨리 들어도 되고요. 그죠? 근데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 기출 1번 쉬워. 이거는 저항권이네. 자 우리 헌법에는 명문 규정 없다. 딱 보이네. 헌재는 저항권에 대해서 이런 권리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약간은 뭐예요? 이거 헌재는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명심.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고 와야 돼요. 여기서 너랑 같이 풀면 안 되는 거야. 풀고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많이 해설해 드릴 수 있죠. 그죠? 자 3번 입법과장이 하자. 요런 사소한 걸로는 뭐다? 저항권 안 돼 라는 것이고, 자 대법원은 부정적이죠. 배제할 근거가 없다. 배제 부정 없다 부정.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거네. 제가 얘기 드렸잖아. 부정어를 따라가면 안 돼. 짝수인지 홀수인지 가. 홀수면 뭐예요? 자, 홀수 짝수 할 때 부정어가 홀수면 부정한다지. 그 다음 짝수면은 뭐예요? 부정과 부정이 붙여버리니까 긍정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다시 배제 부정 없다 부정. 그러니까 저항권 긍정이야. 무슨 대법원이 저항권을 긍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4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쉬워. 대법원은 저항권에 대해 부정적이죠. 부정적. 근데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건 뭐예요? 긍정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X다. 문제는 쉬운데 하여튼 문장이 이래 문장. 그러니까 항상 판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면 문장을 뭐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건 아니다 해서 헷갈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만 조심하시면 하여튼 1번은 쉬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야? 위헌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합헌적인 부분은 살리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울 건 없고요. 그 다음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요런 것들 이거는 가능한데 이걸 넘어서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조세관면 규제법이잖아. 즉 실효된 법률 조항을 뭐다? 이걸 살리려고 해. 그러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부칙 규정을 붙였어야 되는데 안 붙였어. 그러면 이거는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입니다. 이거 되게 어렵더라. 되게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실 합헌적 법률 해석보다는 형사보상에서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형사보상 여러분들 기억나요? 자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든 이렇게 형식재판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얘가 끝까지 강간사건으로 갔으면 그럼 진범이 나타났으니까 어차피 얘는 무죄를 받았을 거다. 그러면 얘도 뭐 해준다? 형사보상 해준다 라고 제가 수업 때 얘기했잖아. 자 다시 한번 A가 강간범이야. B를 강간했대. 그래서 B가 이제 A를 고소한 거지. 이 나쁜 놈 네가 날 강간했잖아 라고 했는데 아니 실제로 알고 보니까 강간범이 C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소를 취소하죠. 그럼 이거 이제 공소기각으로 형식재판으로 끝난다는 거지. 근데 얘가 진범이니까 끝까지 갔으면 A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무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형식재판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갔으면 무죄 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얘 형사보상 해줘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지. 군인사법 제48조 사항 후단에 무죄를 받은 때는
실제로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이었지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공소기각이 없었다면 나중에 무죄가 될 것이다. 아까 그 사건이야. 진범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는 무죄를 받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 재판에 뭐다? 요렇게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게 맞지. 이건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부합하지 않다? 틀리다는 거죠. 즉 공소기각이 어디? 무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진범이 나타났으니까 끝까지 갔으면 당연히 무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 지문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렵네요. 형사부상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저는 이 4번은 솔직히 우리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즉 대법원의 어떤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통치구제 중에서도 헌법재판소 라인이라 제가 볼 때 좀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냥 뭔 말인지는 저는 이제 강사니까 알죠. 한정합헌이나 한정이원이라는 변형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순경에서 이 시험 문제를 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경관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번 정도만 아시고 이게 좀 어렵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헌법 개정이다. 여러분들 만자 붙으면 거의 오답 돼요. 우리 앞에서 다른 강의할 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뭐가 있어? 국회랑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었죠. 국민 발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번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 그 통치구조 내용이라 우리 부분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네, 헌재 재판소장의 정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요. 7급들은 임기는 헌법에 있어요. 정년은 법률에 있거든. 그래서 정년을 바꾸는 건 법률로 된다라고 해서 2번이 동그라미인데 글쎄 우리 진도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임기는 헌법, 정년은 법률. 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알지.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할 때 그 대통령은 뭐예요? 효력이 없지요. 그 다음 4번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이면서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에요.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다음 국민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헌법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지문인데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경찰 승진하고 있어요. 이거는 순경한테는 좀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거 풀면 거의 100점 맞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정도예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나는 풀만하더라. 임기 4년에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뽑았다. 뭐 할 수 있겠고 3차에서 정당 조항 들어왔으며 그 다음 5차에서는 뭐다? 무소속으로 출마가 안 된다고 그랬다. 그 다음 5차에 인간의 존엄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는 법원이 그 심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통치구조 내용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네요. 자, 근데 이게 나는 쉬울 것 같아. 환경권은 대표로 뭐다? 8차 개정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헌정사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8차에 신설될 기본권 9차에 신설된 기본권 반드시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8차가 뭐였어? 연정무사 행복환 환경권 8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국적 역시 어렵네요.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너는 우리 국적 상실 당연히 위헌 아니겠지. 자, 이거 우리 책에 있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뭐라고 그랬냐? 제가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아니 얘가 부는 누구라고? 중국. 모는 누구라고? 북한. 그래서 이제 그 간도 근방이나 하얼빈 이런 데서 산단 말이야. 평생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죠? 엄마도 북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해. 내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나이가 20이 더 돼. 이런 경우에를 뭐 한국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북한 사람으로 볼 거냐 이런 게 되게 애매한데 우리나라는 뭐다? 이런 경우 20살 넘어가면 신고를 해라. 이거는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신고라는 건 되게 간단한 방법이잖아. 근데 너는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 와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계속 중국에 있다가 이제 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것까지는 보호 못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외교 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어려워요.
제가 기본 강의 수업할 때도 이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빠가 중국 사람이고 엄마가 북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자동 인정하는 게 아니라 20살 넘어간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한국 사람 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하죠. 신고만 해. 이거는 잘못이 아니야. 왜 이런 제도를 둔다고요? 아니 얘가 평생을 중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인제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뭐가 있다?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그 제재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라도 요건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다. 한국 사람이 되려면 요것만 해.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 시켜줄게. 이 정도는 큰 제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군대 문제가 관련되면 3개월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이 단어가 들어가면 답이 달라져요. 이거 제가 그 예상문제집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그 최근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요. 원칙적으로 이건 잘못된 게 아닌데 일률적으로 즉 예외 없이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위헌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복속적자였지만 한국에 와서 살아본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몇 개월 안에 선택해라 이런 말도 한 적 없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너 국적이탈 못해.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 판례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최신 판례를 묻고 있는 건 아닌데 최신 판례가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렵지 않네. 1년 내 포기해.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데 안 하면 상실해. 근데 다시 뭐다 기회 한 번 더 줄게. 또 1년 내에 포기하면 국적을 재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쉽진 않아요. 특히 2번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번이네.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자, 3.1 정신에서 우리가 규범력이나 뭐 아니면 국가의 의무 이런 건 도출돼도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가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쉬워. 8차에 걸쳐 개정하는 법을 또 개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맨날 나온다고 그랬지. 이건 너무 쉽네. 그죠? 그 다음에 근본 논리 같은 게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도 쉽더라. 부진정은 진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 문제 풀면. 우리 기출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진정 소기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자를 빼야 맞는 말이죠. 부진정은 돼요. 진정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2번입니다. 사실 이제 연금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개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급 개시 연령을 제한한다라든지 지급 시기를 좀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위헌 나온 거 거의 없어요. 아예 뭐 삭감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줘야만 우리가 위헌이자 편의를 따지고 있지 약간 바꾸는 정도로는 연금 재정이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위헌 나온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3번입니다. 선불시갈부래 대표가 뭐예요? 상조라고 그랬죠. 상조. 이거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도 뭐 한다? 자, 전부 다 보험 가입하게 해줘라.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판례 별로 어렵지 않고. 이 판례도 우리 책에 있죠. 저작 인적권인데 옛날에 이게 없었다. 우리 저작권 그렇게 보호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부활시켜주는 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8번 갑니다. 정당. 이것도 좀 쉽던데 1번은 사실 통치구조의 내용일 수도 있고 정당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한 진도입니다. 그래도 기출이 됐으니까 체크합시다.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자꾸 의견을 뭐다? 민주당 쪽의 의견과 생각이 같은 거야.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가 당시 민주당이 7, 국민의힘이 8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뭐다? 이쪽 의견으로 가버리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뭐다? 이분을 위원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판례는 대부분 이렇게 위원회를 바꾸는 건 괜찮아 라고 해요. 즉 뭐라고 그런다?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당에서 출당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 바꾸는 정도야 뭐 문제 없지라는 그런 판례예요. 그죠? 물론 당연히 김홍시호는 반발해갖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여튼 판례는 뭐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2번도 시험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우리 헌법 8조 1항은요 정당의 자유를 규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항은 뭐다? 정당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 이런 거 갖춰야 돼. 안 갖추면 너 규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따라서 이건 8조 2항이니까 자유가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지 자유의 근거 규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자유의 근거 규범은 뭔데요? 8조 1항. 8조 1항이 자유고요. 8조 2항은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3번. 자,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비례심사를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도 그렇거든. 이런 거는 비례심사해라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중요한 거니까 원격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좀 복잡한 게 있지만 저는 답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정당 설립의 자유는 설립을 했으니까 등록된 정당은 오히려 더 의미 없지 않나? 오히려 등록이 안 된 정당,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더 이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단체면 여러분들 기본권 주체가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9번 갑니다. 공직선거법. 무슨 20세입니까? 지금 18세인데 무슨 20세예요? 피선거권은 25세예요. 그 다음 4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자, 40세 이상이어도 여러분들 뭐다?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뭐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이러면 거의 오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리을도 틀렸네. 아니 내가 특강에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당선 소송에서요 국무총리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본인이 되거나 법무부 장관 아니면 선관위원장 아니면 뭐였어요? 바로 국회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0번 갑시다. 10번 진짜 어렵더라고. 진짜 어렵던데. 우리 시험에 나올까? 이렇게 어려운 게. 자, 그래도 요 승진 시험에 나왔으니까 답만 알아두고 갑시다.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가 3분의 1 이상 득표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통지한다고? 국회의장한테 통지해요. 국회의장한테. 이거 법 조문이거든. 당선인이야 당연히 알지. 참관인도 다 있는데. 그래서 당선인은 당연히 아는 것이니까 법조문의 통지는 누구한테 돼 있냐면 국회의장한테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솔직히 7급 학생들도 거의 못 맞춰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번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나 수행자도 싹 다 안 주면 안 되죠. 선거권. 뭐라 그래? 집행유예자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자도 1년 미만은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대. 자, 그 다음 3번 디귿번. 선거운동도 어지간하면 뭐다? 많이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거운동은 선거권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운동을 제한하면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참정권의 제한으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이네. 4번은 나는 맨날 이것만 본다. 미혼인 사람들 배우자 없으니까 배우자까지 하는 건 일심동체라서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정한 임명은 왜 빼는데 얘는 왜 넣냐? 그러니까 왜는 왜 있냐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라는 거야? 위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배우자는 뭐예요? 일심동체니까 그래 봐줄게 합헌이야. 지정한 한 명은 뭔데? 이거는 위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번 중요. 여러분들 집행유예 가지고 당연퇴직 시키면 합헌이에요. 근데 선거유예 같은 가벼운 걸로 당연퇴직 시키면 위헌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해요. 그 다음 2번. 2번도 잘 체크. 꼭 지자체뿐만 아니라 직제가 폐지되잖아. 그러니까 통폐합되거나 직제가 폐지되면 이때 어떤 사람이 잘린다. 이거는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도 중요하죠. 지자체장이 내가 서울시장이네. 안양시에 나와. 그러면 90일 전이야. 90일.
근데 같은 관할 구역이래. 그러면 며칠? 120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어렵더라고. 우리 공무원이 퇴직한 다음에 연금 제한해. 그러면 위헌이죠. 그리고 재직 중만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위헌이에요. 재직 중만 갖고는 안 돼.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지. 직무 관련성이.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란 말 없이 그냥 재직 중 이러면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약간 좀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지방자치. 자, 특강을 듣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막판에 이 강의는 들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자, 봅시다. 1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헌법 조문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데요. 일부가 위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전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지자체도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번이 좀 쉽네요. 제도 보장은 뭐다? 최소 보장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제도 같은 거는 뭐요? 뭐 국민의 기본권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3번 볼게요. 이것도 저는 어렵지 않던데 평등권 평등선거의 원칙으로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 직업에 대해서는 뭐다? 약간 부정적이고 직장 선택이라고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약간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만약에 기출이 외국인에 대해서 직업이라고 나오면 정보과를 받아야 되고 법률에 따른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직장 선택은 뭐다?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안 된다고 나왔네.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3번 영화인협회한테만 인정하면 되지 부분기관인 감독위원회는 왜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건 주체가 될 수 없고 초기비화 안 된다는 건 너무 많이 봤죠. 자 14번 이것도 우리 기출에도 나왔고 책에도 나왔는데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신고해라. 지금 설치한 게 아니야. 설치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종교의 자유만 문제가 되지 인간다운 생활은 문제가 안 돼요. 설치했는데 누구를 못 받게 한다든지 이래야 들어오려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은 관련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두 번째 답이 너무 쉬운데 행복주권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번도 어렵지 않네. 수학권하고 수호권 누가 더 세? 당연히 수학권이 더 세죠. 그래서 수학권의 보장을 위해서 교사의 수호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약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틀렸다. 4번도 우리 책에 있죠. 너 음식점 해. 대신 야, 전 구역에서 담배 피지 마 라고 있어. 판례가 뭐라고 그래? 재산권이 아니고 뭐다? 바로 직업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음식점 시설에 관한 거 결국 재산권을 변형 출제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15번 저는 이 문제 보고 되게 웃겼던 게 유치원 그 학교환경위생구역 근방에 당구장 설치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안 나왔거든 지금까지. 대부분 초, 중고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걸 왜 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 지금까지 안 봤던 거, 기출 안 됐던 거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요즘 여러분들 7급하고 이런 7급 라인에 있는 경찰 승진 문제들 되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순경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옛날에는 맨날 냈던 것도 내고 냈던 것도 내고 냈던 것도 내고 이렇게 우리 순경 문제가 그렇게 나왔잖아. 근데 헌법은 그러지 않아. 변형 출제 정말 많이 하고요. 안 냈던 거에서 자꾸 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근데 어차피 순경이야. 경찰 승진도 아니고 경관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봐도 출제하더라도 냈던 데서 일반적으로 낼 거예요. 뭐야? 아까 안 냈던 데서 냈는데 네, 7급이랑 경찰 승진 이런 거는 정말 기출이 안 됐던 데서 자꾸 내려고 그래. 난이도가 진짜 높거든. 근데 순경은 아마 우리 지금 첫 해 도입이잖아. 뭐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7급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 그리고 내더라도 뭐 다 어렵게 내는 것들도 대부분 출제됐던 데서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배웠다.
유치원생들이 당구장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다?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는데 벗어난 거예요. 위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네. 그죠? 니은. 제가 이런 얘기 드렸네. 자격제도는 우리 판례가 가산점을 몇 점을 주든 위헌 거의 안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잘못될 때만 뭐다?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디귿도 조심. 구속요건을 어떻게 할지, 형량을 어떻게 할지, 법정행위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 재량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을번. 법률 유보라는 것은 핵심은 입법자가 정한다면 그럼 나머지는 뭐야? 위임해도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법에는 뭐만 있으면 돼? 핵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요. 요 1번 양벌 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지. 그죠? 법인. 따라서 이는 뭐예요? 위헌이다라는 거죠. 16번은 쉽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또 똑같이 나온다. 양벌 규정은 뭐예요? 위헌이다. 그러니까 답이 1번 아니면 2번 중에 있겠네. 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뭐는 위반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양벌 규정은 뭐다? 당연히 위헌이라는 거죠. 그죠? 자, 좀 어려운 거 하나 알려줄게요. 종업원이 아니라 대표자라면 합헌이라는 게 우리 판례견이에요. 왜? 법인은 무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대표자를 통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란 말, 이 종업원이 대표자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합헌이다. 법인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 자, 그 다음. 수뢰죄를 범했는데 수뢰액이 되게 높아. 그럼 뭐 가중처벌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 이건 뭔 말인지 여러분들 우리 판례를 통해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위반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면 쉬워. 그죠? 자, 17.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부분 알 거예요. 우리 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그 약간 이제 애가 누구를 패가지고 문제가 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 보관해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위헌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거에 위반되어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요것도 이제 잘 나오는 거죠. 형제자매가 왜 이것 때문에 소송 들어가고 싸우겠어.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보다 형제간에 분쟁 생겼거나 이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이도 안 좋은 형제 자매가 누구 맘대로 내 가족관계 등록부를 함부로 떼버립니까? 그거는 당연히 침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무슨 그랜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는 뭐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거는 네가 부정수급자가 아니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게임물 관련 사업자한테 본인 인증을 하는 거를 이제 마련해라. 이게 앞만 봐도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물 할 때 부모 카드 긁어갖고 막 돈 다 써버리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합헌이었죠. 합헌이니까 최소한 제한은 하겠지. 제한을 해야만 합헌 이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약간 있는데 뭐 그렇게 못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풀만해.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8번. 행복주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권과 행복주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 잘 나와. 제가 이거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됐기 때문에 출제 진짜 많이 된다고 그랬죠. 수갑을 찬채 촬영하면 침해하지. 그래서 되게 쉬운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쉬운 거다. 3번. 우리 연명치료 중단 있죠. 이거 그 안락사 들어가시는 분 자녀분들이 만들어달라라고 했잖아.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 그럴 의무가 국가한테는 없다. 이렇게 입법자한테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4번도 되게 중요하죠. 민사재판하는데 우리가 죄수복, 사복 착용을 이제 불허한다. 이거라는 건 민사는 뭐라고 그래? 우리 판례가 합헌이다 라고 하지. 근데 형사는 뭐라고 그래? 이거는 무죄추형에도 반하고 평견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민사재판이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19번. 1번은 너무 쉽더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화된 심사가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2번 중요하죠.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네. 본인은 뭐야? 완화된 비례지. 이것도 어려울 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3번. 이 판례 우리가 아는데. 자, 어떤 사람이 원인은 언제 생겼어? 군대 있을 때, 공무원일 때, 이때 생겼단 말이야. 근데 발병이 언제 됐다? 퇴 직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이거 당연히 소급해 줘야죠. 안 그러면 평등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판례도 뭐 유명한 판례니까 여러분들 답 맞추는데 별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모 고소하지 못한 건 합헌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풀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1번 이것도 중요하다. 또 나왔어.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였다라고 했죠. 후방에 앉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후방에 앉으면 돌아야 되잖아. 이거는 당연히 침해하는 거죠. 이것도 쉬워. 그 다음에 2번.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당연히 뭐 이런 거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수용자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주체는 안 돼도 통신이나 이런 데는 뭐다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도 요즘에는 요즘 최근 판례는 뭐다? 당연히 법으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너무 쉬워요. 그죠? 자, 21번. 표현의 자유. 이거 나왔다. 우리 책에도 있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 판례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이렇게 카톡 보낸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도 있어요. 그죠? 판례도. 자, 2번입니다. 이거 중요. 인터넷 게시판 가입할 때 본인 확인 절차 밟는 거 뭐예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란 표현 보용에 안 들어가는 거 없다고 그랬죠. 다 들어가. 그죠? 그 다음에 4번 중요. 우리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있죠.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제한하잖아. 거의 다 펀이야. 거의 다 펀. 왜냐면 얘들은 일반 국민이 뽑는 게 아니거든. 아는 사람이 뽑으니까 거의 다 펀인데 제가 뭐만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그랬죠. 전화, 컴퓨터. 돈도 얼마 안 들어갔는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22번 갑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24시까지 금지하면 뭐예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집회 참가하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검문회 방식으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안마사라든지 변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강제시키는 거는 단체 구성하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뭐다? 너희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미신고 5개 집회가 불법 집회이므로 서장은 언제든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꼭 그건 아니죠. 그죠? 자, 해산명령은 뭐다? 3번은 내려야 돼요. 3번은 내려야 되고 언제든지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명 정도 있는데 약간 미흡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산시키면 안 되고요. 또 뭐야? 신고 안 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 긴급집회라고 그러지. 긴급집회.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신고를 못했네. 그러면 중간이라도 신고하면 봐주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언제나 뭐다? 객관식에서는 오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2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23번 갑시다. 제가 아까 다른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 드렸네. 기본권은 대부분 뭐다? 권리이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객관적 가치질서다. 객관적 가치질서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틀렸다라는 것이고, 니은. 여러분들 로스쿨 들어갈 때 자대 커터가 있고 법대 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 로스쿨이라고 해서 서울대생 40%인가 그러고 법대 40%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서울대 로스쿨 나왔고 공무원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변호사 되고 싶은데 못 되게 하니까 당연히 직업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디귿번 경쟁의 자유. 딱히 읽어보면 내용이 없어. 경쟁의 자유는 이렇게 직업의 자유에서 보호가 되는 것이고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딱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리을번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못 가게 하는 거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합헌이에요.
뭐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직업의 자유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4번입니다. 이것도 엄청 잘 나오거든요.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는요, 여러분들 국가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판례는 뭐라고 그런다? 선거권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입니다. 부재자 투표 시간이 10시부터 4시인데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헌법에 위반된다 10시는. 그리고 4시는 뭐다? 괜찮아, 위반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 뭐다? 아침에 우리 투표하고 와요. 퇴근하고 투표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4시를 묻고 있으니까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도록 하죠. 계속 3번. 이 3번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유시민 씨 얘기를 드렸을 거야. A, B, C가 있다. 유시민, 정동영, 손학규가 있는데 둘이 경쟁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손학규 씨가 대통령 후보자가 될 것 같아서 유시민 씨가 뭐다? 결국 중도 사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제대로 썼던 돈은 뭐요? 아이, 국고기속 시키면 안 되지. 아이, 다들 후원회 회원들도 단일화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당하게 썼던 돈은 그냥 제대로 쓴 거고 남은 돈만 국가규속을 시켜야지 왜 전부 다 국가규속을 시켜? 그러면 평등권 침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 거소 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이거 중요하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재외국민은 국가의 것만 주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뭐다? 국민투표. 그러나 예외적으로 누구? 요거 국내 거주, 국내 고소가 있어. 얘는 뭐라고 그랬다? 싹 다 줘 라고 했지. 싹 다 줘. 그러니까 이건 싹 다 줘야 돼. 안 주면 위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5번입니다. 형사부상 청구권. 피의자도 불기소 받으면 가능하대. 구금이 되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보상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옛날 그 법이었죠. 우리 헌재가 뭐래? 위헌이다 이렇게. 아이, 보상도 액수가 적을 수 있는데 왜 이건 불복이 안 되는데? 당연히 위헌이지. 그 다음 3번, 청구기간은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무죄재판이 확정됐어. 있은 날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5년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 형사부상 받고도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 자, 26번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27번도 있네. 자, 26. 일반적으로 돈 나오면 형사부상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2년간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해외까지는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혹시라도 내가 고소 고발의 수사단서를 제공해 증인으로 나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고의 요건 필요 없다. 그냥 피해자만 되면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요 2분의 1이고 뭐고 없어요. 양도 합류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X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27 국가인권위원회. 이건 최근에 정말 출제가 잘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국가인권위가 기각 결정한 거 헌법재판 됐거든. 근데 최근 판례는 뭐라고 그래? 안 돼. 어디 가라? 행정소송 가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말 출제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3 이거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어려울 거 없고, 이것도 우리 여러 번 봤죠? 조사조정 과정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비공개. 다만 의사 또는 결론 이런 거보다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경찰청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퇴직 후에 뭐다?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정당 가입을 못하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본 느낌으로는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봤지만 기본적으로 역시 뭐다? 앞에 것보다 그죠? 다른 시험보다는 확실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손도 못 댈 정도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약간은 뭐다? 난이도가 더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독도 많이 하고 많이 하신 다음에 시험 좀 얼마 안 남아서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28번도 있다. 왜 한 문제씩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 왜냐면 이게 40문제라서 통치구조가 거의 20문제 적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뭐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혼자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막 경영 특채, 그다음에 경찰 승진까지 다 하다 보니까 개수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죠? 자, 왜 생각보다 많은데 28개면? 자, 12개가 이제 통치구조고 28개가 이 이제 기본권 영역이었다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이거 엄청 잘 나와. 출퇴근 중에 업무상재. 네가 운전했잖아. 그러면 출장은 왜 인정하면서 나는 인정 안 해? 그러니까 평등원칙 위배되지. 평등원칙에 위배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 재판을 못하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청권 침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걸 안고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게 중에 사립학교. 사립학교면 대부분 뭐해? 이체해주죠. 그러니까 지급을 정지해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3번. 여러분들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과 달리 그 자체로 실현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뭐가 필요해? 법률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네. 이거는 뭐 쉽네. 총경찰은 공무원도 아닌데 왜 싹 다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로상권 침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네요. 그죠? 자, 좀 어려웠다라는 게 약간은 제 생각입니다. 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 이상으로 이 18년도 걸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19년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